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년에 하지 말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저한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은 주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노후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60대 이상인 분이 죠 코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코인 중에서 코인이 가장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코인은 절대 하지 마시라. 보통 퇴직하고 있죠. 퇴직금을 뭐 5천만 원, 1억, 2억 모은 걸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위에 보통 있죠.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그때가 보통 이제 상승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코인은 사실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보다도 잃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돼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 있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평생 부동산으로 실제 월급으로 이룬 것보다도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이 집 가격이 상승한 게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이 60대 넘어가지고 부동산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마시라. 집 한 채 정도만 있으면 집 한 채 그 가지고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에서 운영하죠.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 영상에도 주택연금을 가지고 월 250만 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죠,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요양원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토지입니다. 토지와 집합상가. 집합상가는 어떤 건가 하면 1층부터 10층까지 있죠. 모든 게 올상가입니다. 올상가. 자, 올상가인데 여기 보면 있죠. 병원이 임차로 있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분양을 많이 하는데, 자, 병원도 보통 한 10년 있죠. 짧으면 5년 정도 있다가 이 의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나가게 되면 이 월세를 못 받습니다. 지금 만일에 월 3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5년 뒤에 그 다음 세입자가 월 300만 원을 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면 집합상가는 월 관리비가 아파트 상가나 통건물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나 집합상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번째가 다단계죠. 흔히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간에 연수익률이 7% 이상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한 1% 정도,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4%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5% 수익률까지는 검토해 보시고, 은행 새마을금고나 신협 거기 수익률보다도 만일에 한 3%더 높다 이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많이 높다 이거죠. 10%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연 이자로 1,000만 원 준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퇴직금 한 푼이라도 잘 지키기 위해서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간에 4,500만 원 정도까지만 예금을 시키십시오. 보통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만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자 플러스 알파가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4,500만 원 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그렇게 예금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1년 뒤에 예금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매달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줘봤자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자녀 사업 자금을 뭐 1억, 만일에 여유 자금으로 한 3억이 정도 있다 이거죠. 3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사업을 한다고 한 1억 혹은 2억을 빌려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이거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 빌려주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의 사업 아이템이 아주 좋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금융권에서 융자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여러 가지를 하면 자금을 대주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가에서 그렇게 무이자로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야 되지. 이 5번이 사실이죠. 자녀가 안타까워 가지고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순간 자녀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여러분 인생도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10억 정도, 아파트 빼고 한 1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억을 보태지면 1억으로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못하면 어딥니까? 다음에는 2억, 다음에는 3억.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까먹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여러분 자녀를 더 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자녀를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때 한 1억 정도를 사업 자금으로 주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녀한테 사업 자금을 보태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너무 냉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홀로 이래서는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을 되도록이면 도와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크게 5가지인데 5번째가 보통이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사실 흔들리죠. 근데 한 75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정리를 서서히 검토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